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이해가 가지 않는 수상한 행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임재 용산서장은 사고 발생 이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아 초동 대응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의 일부 정치 경찰들이 이 사건을 키워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문재인이 알박기 해놓은 경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소식인지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숨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 서울 경찰의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오후 11시 36분이 되어서야 김광호 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후 11시 19분쯤 경찰 보고가 아니라 소방 보고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임재 용산서장이 보고를 미뤘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경찰 보고가 아닌 소방 보고를 듣고 사건이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청을 거쳐 행안부까지 이어지는 경찰의 보고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서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 후 감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보고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경찰의 초동 대응이 이루어져 사상자 일부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광호 청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오후 11시 36분 자택에서 이임재 서장의 부재중 통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그날 김광호 청장은 오후 1시 집무실로 출근해 오후 9시까지 광화문 집회 모니터링을 한 뒤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첫 지휘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역시 김광호 청장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사고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경찰 지휘권을 가진 이상민 장관은 경찰 보고가 아니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문자 보고를 통해 오후 11시 19분쯤 첫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의 늑장 보고로 인해서 현장의 실상이 초기에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무너진 보고 지휘 체계는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이어졌는데, 김광호 청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0시 25분입니다. 그리고 그 5분 전에서야 인접경찰서 6곳으로부터 출동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구급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첫 지시가 29일 오후 11시 50분에 내려진 것도 보고체계 붕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제때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임재 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 17분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첫 지휘 보고를 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휘 보고는 경찰서장이 상급 경찰청장에게 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직접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서장은 담당 지역 내에서 범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즉시 지휘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며,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휘 보고가 1시간 넘게 늦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시작으로 사고 발생 전까지 총 11건의 압사 가능성을 호소하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참사 현장 책임인 이 경찰이 아니라 이 중앙재난안전본부를 통해 참사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전반적인 보고 지휘체계 붕괴, 기강회의 등을 강하게 지적했는데 종합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휘에 있는 지휘관들이 판단을 그르치면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직전 시민들이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최소 11차례 이상 112에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대처해달라고 신고했음에도 경찰의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준석 저격수 강신업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의 미흡한 대처의 근본 원인을 경찰 내부의 파벌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 조직의 파벌이 극심해지면서 경찰이 자신이 속한 파벌의 수장에게만 충성을 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나치게 관료화되고 경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려면 경찰 조직 일대 개편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직급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촘촘하게 직급을 세분화하지 말고 4단계나 5단계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관료화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의 주요한 위치에 심어놨던 경찰 주요 간부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고 능력있고 정직한 경찰로 교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의 전형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부터 즉각 직무 해제시키고 대기 발령해야 한다며 정부는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경찰대학 졸업 후 서울수서경찰서 경비과장, 강서경찰서 보안과장과 서울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1월 15일 전남 구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가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으로 왔는데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서 브리핑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1차적인 책임이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철저히 감찰해서 그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되어서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한 점 의혹 없이 누구 책임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